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 뉴스공장 10월 네 번째 주간 총정리 세 번째 방송. 이번 시간에는 앞의 시간에는 OCI의 심층 분석 부분들을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업황 부분들. 요즘에 보면 뭐 재밌는 사건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부분하고 또 다른 내용,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어떤 현재 진행상 업황 부분들 내용하고 반도체 쪽에서 어떤 시그널 부분들이 나오는지 이런 내용을 이번 시간에는 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하는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최근에 시장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삼성이 LG를 비방하고 있어요. 예전에 삼성은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과 LG를 딱 단편적으로 보면 삼성은 OLED 쪽 기술이 중소형은 있는데 대형이 없다고 봐도 돼요. 아직 괄목할 만한 성적 부분들이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LG 디플 같은 경우에는 WOLED 여기가 이 WOLED 기술 부분들이 백색 소자 OLED 제조 기술인데 이 회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죠. 탄사 기술에 비해서 자연색을 더 잘 보여줍니다. 소비 전력 낮추니까. 소비 전력이 낮추다 보니까 수명도 다시 연장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국가 자금이 한 4천억 정도 들어갔어요. 이걸로 인해서 이번에 중국 투자 관련된 부분들을 스탑을 걸었던 게 4천억 정도 정부 국가 자금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OLED 패널 중에서 LG 디플이 글로벌 전체에서 시장 점유율이 33%입니다. 백색 소자 WOLED 개조 기술 부분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TV 쪽 기술 부분에서 중소형은 물론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대용 쪽에서는 이 OLED 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QLED 쪽 사용을 해가지고 LCD 기반입니다. LCD 기반에 퀀텀 닷이라는 어떤 소재 부분들을 더 씌워서 이걸로 지금 화질 좋다라는 걸로 워낙 LCD는 가격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OLED TV 부분들 약간 밑에 번지는 현상이 있죠. 이걸 가지고 자기는 삼성 측에서 보면 계속 태클을 걸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 WOLED 기술 가지고 있을 때 삼성과 LG의 공방전 부분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서로 뭐 협력 부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유일무이하게 없어지긴 했는데 삼성은 뭐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상당히 얍삽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LG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득한 기술만 열심히 제가 우리 LG가 달라질세라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LG의 어떤 변화되는 폭 기술만 묵묵히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시장에서 좀 그렇게 대우를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삼성은 물론 제품 잘 만듭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탁월하죠. 근데 가전 쪽에서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삼성은 마케팅을 잘해요. 마케팅 포장을 잘해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 LG 같은 경우는 그 공대생 약간 연구원 스타일이에요. 기술에 집착하면서 기술 어떤 마케팅보다는 기술 업그레이드에 어떤 초점 부분들 하다 보니까 살아가는데 삼성 측 같은 경우 이렇게 얍삽한 사람이 보면 회사 직장에서도 잘 다니죠. 그렇게 꼴이 보고 싶지는 좋은 꼴은 아닙니다. 좋은 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버닝 현상 같은 경우에 8월 달에 삼성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OLED TV. 왜 자기들이 OLED 쪽 중소형은 잘하고 있는데 대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OLED TV 쪽의 버닝 현상을 동영상 유튜브를 공개를 했고 10월 달에도 보면 이제 이번 달이죠. 10월 20일 날 삼성이 브리핑 통해 가지고 프리미엄 TV는 자사가 더 낫다고 마케팅 공격 부분을 하고 그리고 23일 날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버닝 현상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기술에 대한 공격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24, 25일 이번 주죠. 지난주 24, 25일 날 LG전자나 경영진 논의 통해 가지고 맞대응하지 않기로 어떻게 보면 양반스럽고 삼성은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얍삽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이 대용 쪽에서는 OLED TV 기술력 부분들이 없어서 LG 쪽 기술력 부분들도 어떻게 타진을 했었던 게 과거 케이스고
이걸 지금 잡지 못하면 삼성이 그런 기술력 부분들이 없으니까 시간이 좀 별로 없죠. 그런데다가 LG 디플이 이제 대형 TV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시장에 33% 정도 지분, 그 글로벌 경쟁력 부분들을, 시장 점유율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점차적으로 뭘로 가고 있나요? 중소형 쪽으로 가려고 지금 삼성, LG가 노력을 하고 있죠. LG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또 화제가 된 게 중소형 스마트폰 OLED 쪽에 구글 픽셀 2X 라지, 2XL 여기에 납품 부분들을 했죠. 여기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폰 메이커에 처음으로 중소형 OLED를 납품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무주공사 독점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삼성이죠. 삼성이 애플 아이폰의 독점 공급 부분들을 현재 진행하는 것처럼. 근데 LG라든지 다른 쪽에서 들어올라가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마켓 부분들을 뺏길 게 뻔하니까 어떻게든 여기서 기선 제압 부분들을 좀 하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8월달부터 홈페이지에 올리고 삼성전자 브리핑하면서 어떻게든 같은 그 전자제품 부분들이 LG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켓 점유율 부분들. 물론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뭐 누가 잘했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런 구도 부분들이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튼 삼성은 이제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보면 예전에 앞의 시간에서도 뭐 삼성전자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도 잠깐 코멘트를 주셨는데, 예전에 삼성물산 그 다음에 이재용 씨가 이건희 씨부터 60억을 돈을 받아가지고 그때 상속세 현금을 받은 거에 상속세 낸 거, 그 60억이 현재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물산의 어떤 대주주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 60억이 지금 몇 조입니까? 정말 얍삽하죠. 얍삽하고 지난번 정권에서도 보면 어떻게든 법안 통과 부분들, 삼성물산, 그다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주식 상장 부분들 하기 전에 법이 다 바뀌었어요. 법이 다 바뀌었어요. 저는 그래서 특혜 부분들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좀 얍삽합니다. 아무튼 삼성이. 그래서 어떻게든 삼성이 중소형 OLED 쪽의 기성권 부분을 뺏기지 않고 OLED 쪽 대형 쪽에서는 자기들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개 공격 부분들, 시장 점유율 33%를 가지고 있는 LG 디플을 공격을 함으로써 어떻게든 자기를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규조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LG 디플이 OLED 패널 중에 시장 점유율이 33%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LG 디플 요즘에 주가 하락 부분 나왔죠. 실적 발표 나왔는데 저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전에 여러분들 삼성엔지니어링 밑에 가격이 있었을 때 만원대일 때 그런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 BW 발행 부분 해가지고 주가 하락 부분 나왔었죠. 8,000원대. 이런 느낌이에요. 좋대. 뺄 테면 빼봐라. 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여기에 물론 이제 앞으로 투자 부분들이 많이 진행돼야 되지만 중소형 쪽 잘 진입이 됐으면 좋겠고, OLED TV 부분들은 다른 무엇보다 향후 이제 플렉서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그 OLED TV 저전력, 그 다음에 이 두께, 그 다음에 이게 플렉서블 기술 부분들은 원천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 부분들을 만드는 요건을 하나를 본다 하면 중국의 투자 부분들이 딜레이 되죠. 자, 이 부분을 우리 잘 들어봅시다. 우리가 사드 관련된 부분들, 극점 부분들 찍었을 때 역발상 부분들로 극점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LG 디플도 이제 거의 찍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주 사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오늘 10주 사고, 모레 10주 사고, 천천히 관심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번에 저점 부분들을 훼손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기준가 잡아놓고, 예를 들자면 기준가를 잡아놓고, 종목 추천 부분들은 아닙니다. 업황 부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 기준가 부분들을 훼손시킬 경우, 완전 마진 부분이 되죠. 거기까지만. 최근 저점 부분들 정도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LG 디플 같은 경우는 최근 중국의 투자금 부분들이 보류가 되면서, 저는 그때 여러분들 보류가 됐을 때 어떤 얘기 드렸나요? 그 정도 카드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LG 디플 보유한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 부분들이 나오겠지만, 역으로 더 떨어지면 더 관심권을 두셔도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사드도 전 정권에서 설치를 하는 바람에 뭐 군사적 옵션이라든지 전혀 쓰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 저건 카드는 카드도 아니에요.
LG디플 공장 짓든지 안 짓든지 중국에서 뭐 신경 쓰겠어요? 물론 중국 쪽에서도 기술력을 원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지만 카드로는 정말 미약한 카드인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라도 쓰려고 하는 정부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여러분들 트렌드 보시면 그럴 때 여러분들 사드 극점 찍었을 때 유통업체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 관심권 두시라는 얘기 드렸고, 아모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급등 나왔죠. 테슬라라든지 중국 관련 종목군들. 자, 그러면 중국 투자 가능성, 투자 승인 쪽으로, 그전에는 투자 승인 가능성 부분이 사드 카드로 인해서 없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카드 자체가 점점 좀 커지고 있죠. 30일 정도의 그 3차 소위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기술 논의 부분들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책자금이 한 4천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에 서가 안 내주면 안 돼요. 중국 시안의 반도체 투자 공장도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차 소위원회가 거의 열리면 기술 논의 부분들 거의 마무리되고 다음 달 정도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부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12월 달에 한중 그 정상회담 부분들을 제안을 해 넣었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뭡니까? 그제 주 후반에 보면 그 유통 관련,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게 제가 그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시간대별로 중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그 관광 관련된 부분들이 게시물이 어떻게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을 그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방송 부분들 들으신 분들은 팟캐스트 방송, 팟빵에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부분들 오시면 그 텔레그램 주소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드 관련된 부분들 보복으로 한참 험악해졌던 분위기가 조금 녹아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부분들이 12월 달쯤 진행될 것 같은데, 그때 전후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이 이 LG디플의 8.5세대 OLED 생산 합작법인 부분들에 긍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 부분들을 할 때 서로 보따리를 풀어야 되죠. 보따리를 푸는 역할 부분도 서로 조금씩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시안공장이죠. 삼성전자 중국 시안공장 부분들 원래는 내년부터 이제 설비 투자 부분들 할 것 같은데 이걸 조금 앞당겨 가지고 중국 시안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년 정도 해서 지금 한 7조 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 투자 부분들을 좀 진행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올해 발표했던 내용인데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앞당겨 가지고 한중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을 때 보따리로 서로 풀 가능성 부분들이 조금씩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점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찍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죠. 30일 정도의 기술 소위원회가 진행이 되면 아마 한두 번 연기 정도라든지 아니면 보완책 부분들을 내놓으면서까지 한번 통과시킬 가능성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코멘트. 그리고 얍사반 삼성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들 잠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삼성이 예전에 ASML이라는 네덜란드 쪽 회사 있어요. 여기가 EUV라는 그 장비를 독점 생산 부분들을 하는데 기술이 상당히 더디게 개발 부분들이 됐어요. 더디게 개발 부분들이 됐는데 이제 그 기술 개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니까 삼성이 올해 한 해에 한 12대 정도, 10대에서 12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여력인데 10대를 대량 구매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위 업체들하고 기술 경쟁, 나노 경쟁 부분 한 단계 더 7나노급으로 지금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계기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기업들은 그 회사 제품 부분들 구매를 못하니까 나노 경쟁 부분은 약간 뒤떨어지죠.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평택공장에 지금 뭐 1층에 랜드 플래시 3D 랜드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2층에 D램의 어떤 생산 설비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단다. 이 부분들이 진행될 경우에는 한 10만에서 12만 정도의 생산 부분들이 증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위 업체들은 지금 증산 여력 부분들이 조금 없는 상태예요. 왜? 3D 랜드 투자하기도 좀 버거워요. 거기도 지금 빨리 해야 되니까. 근데 중국 쪽에서는 보면 데이터 선택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야 되니까 D램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보면 휴대전화에 AI 기능 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 부분들을 넣다 보니까
D램의 수요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지금 기존의 그 D램 설비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세화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뭡니까 생산량 자체가 예전만큼 수요율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공정 난이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EUV라든지 이런 ASM에서 만든 EUV 장비가 어떻게 보면 그 전환점 부분들의 어떤 경쟁력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평택 공장의 2층에 삼성전자가 추가 10만 장 정도의 추가 증설 부분들을 만약 진행한다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 그 증설 경쟁 부분들, 특히 D램의 미세화 과정하고 어떤 규모 부분들을 키우는 제2의 치킨 게임은 아닌데 치킨 게임 부분, 경쟁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커요. 그러면 거기에 또 장비 관련 종목들도 그때 상황마다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방송에서는 디스플레이 업황 부분, LG 디플의 현재 상황 부분들 디테일하게,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방송 부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노래를 한 곡 들어볼까 했는데 다음 3부, 4부에서 내용을 좀 노래를 좀 듣기로 하고, 3부 내용은 LG 디플레이 업황, 그 삼성의 얍삽한 정책, 잘하긴 하면서도 좀 얍삽한 것 같긴 하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현재 진행상황 부분들 분석을 좀 해드렸으니까 좋아요, 친구, 공유하기 버튼 많은 부탁드리면서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